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돈을 모아야지 마음먹고 금융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연금저축, ISA, IRP 같은 이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금융상품들의 삼국지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셋 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딱 한 가지 질문에 막히게 되죠.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계좌 이름부터 외우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내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는가입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섣불리 돈을 묶었다가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발만 동동 구르는 멘붕 상황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축이 왜 대부분의 사람에게 금융생활의 기본이 되는지, ISA는 특히 젊은 세대나 유동성, 현금 흐름의 유연성, 이 중요한 분들에게 왜 큰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IRP는 직장인이라면 그 구조를 왜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까지 이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계좌가 제일 좋을까? 라는 질문 자체부터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돈이 꼬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소득이 들쭉날쭉한 사람과 이미 소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의 답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재테크 그림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단순히 계좌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쌓여가는 길목에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순서를 잡아드리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내가 그동안 헷갈렸구나 하고 모든 의문이 명쾌하게 풀리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오늘 보니 어느덧 구독자분들이 25,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넘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이런 숫자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눌러주신 그 구독 버튼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감사 인사를 영상 마지막에 넣을지 아니면 초반에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초반에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 내용이 좋을 때도 있고 솔직히 아쉬울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찾아와 잘 보고 갑니다. 라는 한 줄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거 진짜 도움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했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싸움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구독자님들이 주신 응원과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듭해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SA 뭐가 다른가요? IRP는 꼭 해야 하나요? 저는 40대인데 뭘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50대, 60대인 저는요,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번에 한방에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금융 공부를 시작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연금저축이 먼저예요? ISA예요? 아니면 IRP예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는 살짝 핵심을 비껴가 있습니다. 정말로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은 계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내 돈의 성격입니다. 이 돈이 당장 1년 안에 필요할 수도 있는 단기 자금인지 아니면 10년, 20년 그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묶어둘 수 있는 장기 자금인지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이 아직 들쭉날쭉할 수 있고 갑자기 이사를 하거나 차를 바꿔야 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세금 혜택만 보고 돈을 덜컥 장기 계좌에 묶어버린다면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미 소득이 안정적이고 생활비 흐름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힌 직장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세금 혜택이 강력한 계좌들을 먼저 활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려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좌를 선택할지 고민하기 전에 딱 3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나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가? 둘째,
나는 지금 소득이 꾸준하고 안정적인가? 셋째, 나는 직장인이라면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무작정 계좌부터 개설한다면 나중에 좋은 투자 성과를 내더라도 복잡한 구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IRP가 단순히 퇴직할 때만 쓰는 통장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꾸준히 추가 납입을 통해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계좌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왜 연금 계좌들과 자꾸 함께 언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ISA는 현재 기준, 안내 기준으로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여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연금 계좌와 비교했을 때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간 인출에 대한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즉,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원금 범위 내에서는 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자산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아직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ISA가 훨씬 편하고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 준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기간 5년을 채우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만 연금 수령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세액 공제받은 돈이나 운용 수익을 꺼내 쓰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절세 계좌인 줄 알았던 것이 마치 돈을 잠가둔 계좌처럼 느껴져 놀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급한가? 아니면 돈의 유동성, 자유로운 입출금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면 연금저축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ISA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그 윤곽이 자연스럽게 잡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은 무조건 돈이 꽁꽁 묶이는 답답한 계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연금저축은 매우 강력하고 필수적인 금융의 기본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연금저축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드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계좌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미리 아껴주는 기능이 강력하게 함께 붙어 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일반적인 투자 계좌에 정부가 자, 너 노후 준비 열심히 할 거면 내가 세금 좀 깎아줄게 하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까지 합치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늘릴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총 급여가 연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납입액의 5%를 공제받고 그보다 높은 분들은 12%를 공제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을 때 최대 99만 원, 600만 원의 5% 또는 79만 2천 원, 600만 원의 12% 정도를 세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148만 5천 원, 900만 원의 5% 또는 118만 8천 원, 900만 원의 12%까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설명을 듣고 어떤 분들은 에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작이 아닙니다. 이 혜택은 내가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이라는 영역에서 이미 확실히 이기고 들어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연 10%의 수익률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연금저축은 조건만 맞는다면 시작과 동시에 확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히 소득이 꾸준한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 과세 계좌만 쓰는 것이 정말 아까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금저축의 좋은 점은 무조건 답답한 펀드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어떤 상품 하나 딱 가입해두고 그대로 두어야 할 것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TF, 상장 지수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내 지수, 해외 지수, 채권,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자산에 꽤 유연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식의 개별 종목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넓게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구조에 훨씬 더 잘 맞는 강력한 장점을 가진 계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거 55세 전에는 아예 못 꺼내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못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꺼내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가입기간 5년이 지나며 정해진 방식으로 연금을 받아야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세액 공제받았던 돈과 그동안 쌓인 운용 수익을 갑자기 꺼내 쓰게 되면 높은 기타 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금저축을 단순히 내 손발이 묶이는 족쇄 계좌라기보다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 불필요하게 새 나가지 않도록 잠가두는 안전한 계좌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강제성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개 유혹에 약하고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때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남는 돈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스쳐 지나가기가 무섭게 카드값, 식비, 커피값 등 고정 지출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여기에 가끔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어느새 다음 달 급여일이 코앞에 와 있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무려 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5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3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완벽한 금액으로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자동 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야 받을 돈을 왜 지금부터 묶어두나 라며 연금저축을 너무 멀고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시간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간은 돈 많은 부자에게나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크지 않더라도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복리의 마법과 함께 버텨낸다면 은퇴 시점에 쌓인 자산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젊을수록 연금저축이 단지 돈을 묶어두는 답답한 통장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최고의 아군을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1순위로 추천하거나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돈이 수시로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왜 생각보다 훨씬 실전형 계좌로 평가받는지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ISA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절세 계좌라고 하면 을의 연금저축부터 떠올리곤 하지만 현실의 개인 재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수입의 변동성이 큰 프리랜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만을 고집하면 심리적으로 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칠지 모르는 변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뜻 큰돈을 묶어두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보다는 이번 달의 변수를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ISA가 필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ISA는 한마디로 말해 절세 혜택도 누리면서도 출구를 너무 꽉 막지는 않는 유연한 중간 지대의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처럼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는 않지만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을 얻고
B라는 종목에서 손실을 봤을 때 일반 투자 계좌처럼 각각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손실을 상기하여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인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총 수익은커녕 손실인데 왜 세금은 또 따로 떼가는 거야? 나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테니까요. ISA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해줍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서민형 ISA의 경우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과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투자원금이 크지 않은 초반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체감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단순히 몇 %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하는 경험 자체가 훨씬 더 인상 깊고 강렬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계좌를 잘 활용했더니 정말 절세 효과가 있구나 를 몸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민형 ISA는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일반형보다 훨씬 넓은 비과세 혜택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절세 계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투자 자금이 아직 크지 않을 때부터 이러한 구조가 좋은 계좌들을 먼저 익혀두고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계좌 활용법은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부랴부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 적을 때부터 차근차근 익혀 자신만의 투자 습관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ISA의 또 다른 매력은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잃는 아쉬운 구조인 반면 ISA는 상대적으로 훨씬 현실적인 목돈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적지만 꾸준히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은 사회초년생, 아직 결혼이나 이사, 전세금 마련 등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 변수가 남아있는 분들, 혹은 사업 소득이 들쭉날쭉하여 유동성이 필요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에게 ISA는 투자 여정의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연금저축이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달릴 때 신는 전문 운동화라면 ISA는 매일매일 가볍게 신으며 운동 습관을 만드는 러닝화에 가깝습니다. 당장 편하게 신고 나설 수 있어야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ISA는 투자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ISA가 연금저축보다 무조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빠지곤 하죠. 그럼 연금은 나중에 하고 ISA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절세 강도만을 놓고 본다면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ISA는 연금저축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아직 내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때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직 월급이 많지 않고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변수가 많아 돈이 묶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면 ISA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실용적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매달 꾸준히 일정 금액을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연금저축의 우선순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유명한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계좌가 아니라 나의 현재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 그리고 라이프 플랜에 가장 잘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인이라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에게는 단순히 연금저축과 ISA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숨은 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거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직장인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잠시 정신을 바짝 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까지만 보고 다 이해했다고 결론 내리면 뭔가 중요한 한 장이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어 있는 한 장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 안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IRP, DB형, DC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누가 퇴직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느냐? 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의 기준, 급여 수준과 근속연수, 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방식이죠. 회사가 운용 부담금을 적립하고 이 돈을 직접 운용하는 책임까지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기준으로 퇴직금 부담금을 납입해주면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해당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 시 받게 될 최종 퇴직금 규모가 전적으로 나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DB형이 회사가 운전하는 버스라면 DC형은 회사에서 나에게 직접 자동차 키를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문제는 자동차 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은 하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가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IRP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넣어두는 통장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본다면 IRP의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재직 중에도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금저축만으로 노후 준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IRP까지 함께 활용하여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IRP까지 더하면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에게는 절세를 위한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DC형이니까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겠네. 라며 의욕적으로 금융상품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면 어떤가요? 마치 일반 예금처럼 거의 방치되어 있거나 아주 보수적인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묶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투자용으로 계좌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매우 낮아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굳이 내가 차키를 받아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DC형과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정작 가장 보수적으로 방치해둔다면 오히려 회사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DB형보다 나을 이유가 희미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연봉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니는 회사 또한 매우 안정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엔 DB형 퇴직연금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자금을 관리해주고 퇴직 시점의 급여 수준이 퇴직금 기준에 반영되는 구조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직장인은 연봉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고 평소 투자 공부에도 관심이 많아 스스로 장기적인 자산 배분 및 운용에 자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DC형이나 IRP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을 때 퇴직 시점의 자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어느 한쪽이 최고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어떤 구조가 더 잘 맞느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보다 운용에 있어 약간의 규제가 더 있는 편이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나 비중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연금저축의 높은 자유도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직장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을 끝까지 챙기고 싶은 사람은 IRP까지 함께 활용해야 비로소 전체적인 재테크 그림이 완성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즉, 연금저축이 기본적인 재테크의 축이라면 IRP는 직장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해주는 추가 엔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리해보면 직장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어떤 특정 금융상품을 고를까? 가 아닙니다. 첫째, 내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둘째, 나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를 고려하여 IRP를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어디까지 채우는 것이 현금 흐름에 무리가 없는지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어떤 ETF를 사야 할까요? 혹은 어떤 펀드가 좋을까요? 와 같은 구체적인 상품 질문부터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계좌 구조를 먼저 제대로 정리해야 불필요하게 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고 재테크가 꼬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재테크 계획을 실행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초년생, 안정적인 직장인, 자영업자, 퇴직 예정자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의 실제 행동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나는 어떤 순서로 시작해야 할까? 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답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무조건 연금저축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겉으로는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인 각 개인의 상황에는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초년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월급이 크지 않고 이사나 결혼 자금 마련 또는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등 라이프 이벤트 변수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투자 습관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ISA를 먼저 개설하여 소액이라도 꾸준히 돈을 넣는 감을 익히는 것이 훨씬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출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계좌에 큰돈을 묶어두려 하면 머리로는 장기 투자가 옳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쉽사리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투자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도중에 끊겨 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고 고정적인 생활비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을 먼저 기본 축구로 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걸어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습관까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재정적인 여유가 더 있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IRP 계좌를 함께 활용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러한 절세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생각보다 너무 맨몸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연금저축을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현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투자를 중단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ISA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이나 소득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 연금저축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훨씬 더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래가는 전략이 결국 좋은 전략입니다. 초반에 의욕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지쳐서 멈추는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이 가까워진 분들에게는 접근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이분들은 무작정 새로운 계좌부터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IRP는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오랜 기간 쌓여있는 소중한 퇴직금을 불필요하게 잘못 움직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뒤늦게 조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손을 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돈이 자주 필요할 가능성이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금융시장의 부침 속에서 인내하며 버텨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 오직 연금 계좌만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제한적이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ISA나 일반 투자 계좌를 연금 저축과 함께 적절히 섞어서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유연한 출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투자는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꾸준히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를 선택하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돈이 자주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ISA부터 고려하세요. 소득이 안정적인 상태라면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과 더불어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가 됩니다. 단순히 계좌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이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좌 상품이라도 내 삶의 리듬이나 재정 상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한다면 결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나에게 최적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계좌가 가장 좋은가? 라는 질문 자체가 아니라 왜 사람마다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계좌가 최고냐고 묻는다면 이미 질문을 잘못 던지며 답을 잘못된 방향으로 찾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월급 구조, 내 소비 습관, 내 직업의 특성, 그리고 내 현금 흐름 안에서 어떤 계좌 선택의 순서가 가장 덜 흔들리고 안정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나옵니다. 연금저축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본축입니다.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장기 투자를 강제하는 형태로라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ISA는 투자할 시드머니가 아직 작거나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 출구를 열어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IRP는 직장인이라면 절대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DB형이든 DC형이든 내 퇴직연금 구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남에게 통째로 맡겨놓고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계좌 이름부터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나는 돈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 사람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 내 소득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러한 자기 분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연금저축을 먼저 시작할지, ISA부터 가입할지, IRP를 얼마나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봐도 결국 통장은 이리저리 꼬이고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순서만 제대로 잡는다면 설령 투자 실력이 조금 더디게 늘어도 여러분의 자산은 훨씬 덜 흔들리며 견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솔직히 투자라는 것이 마치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간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종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조를 잘 짰습니다. 세금은 덜 내고 자산은 오래 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너질 수 있는 구멍들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은 화려한 계좌를 여러 개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이 자주 필요하다면 ISA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연금저축을 먼저 시작하며 직장인이라면 IRP와 나의 퇴직연금 구조를 반드시 함께 확인한다. 이 세 가지 순서만 제대로 잡혀도 이미 여러분의 재테크 절반은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연금저축이 좋다더라, ISA가 최고라더라 하면서 계좌 이름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순서를 가지고 현명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꽤 크게 벌어져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상황에 딱 맞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든 ISA든 IRP든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단 하나라도 나에게 맞는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계좌 상품들이 복잡해 보여도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돈이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현실에 맞는 금융의 순서를 정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갑자기 필요해질 수 있는 단기 자금인지 아니면 은퇴 이후의 노후를 위해 길게 묶어두어도 괜찮은 장기 자금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테크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장의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면 ISA 계좌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시고 소득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면 연금저축을 든든한 기본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IRP와 본인의 퇴직연금 제도를 영리하게 결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금융상품들도 내 삶의 흐름과 목적에 맞게 알맞은 순서대로 배치하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자산 증식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계좌 상태와 재무 구조를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단한 뼈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현실 경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장 실용적이고 명쾌한 금융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에 준비된 다른 유익한 경제 영상들도 함께 시청하시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풍요로운 금융생활을 저희 현실경제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